자, 우리가 이제 스컬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스컬핑을 외부로 가져가서 외부에서 이제 채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게임에 사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스컬핑이 면이 지금 90만 개인데 이 정도로 면이 많은 그 스컬핑이 면이 굉장히 적은 그 로우 폴리에서도 거의 같은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을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브러시에서 간단하게 면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플리케이트를 해주고 복제됐죠? 원본 끄고 복제한 거를 선택하고 지오메트리에서 지리메셔를 그냥 클릭을 해주면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면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졌죠. 게다가 이제 이게 면 개수도 10,000개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눈의 모양이라고 할 수 없죠. 여기 눈 주변에 이렇게 물론 이렇게 파여가지고 여기 표현이 되긴 할 건데, 눈 같은 경우에는 감았다 떴다도 해야 되고 더 디테일한 표현이 필요해요. 이제 입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정도로 표현이 됐으면 거의 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한 와이어 구조를 짜는 게 더 좋다는 게 있거든요. 이 벌렸다 다물었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면을 만든다 라고 하려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게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토포건도 있고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3D 코트 써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3D 코트에서 이거를 면을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원본 작업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 거가 면이 90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들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9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G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면수를 줄여야 됩니다. 뭘로 줄이냐면 디시메이션 마스터로 줄여야 돼요.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를 눌러주고, 여러분 미리 계산을 합니다. 면 줄이는 계산. 그래가지고 위에 바를 보면은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렇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저장됐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시메이트 커런트를 하면 실질적으로 줄여요. 지금 줄은 겁니다. 티가 나나요? 잘 안 나죠 이거. 이게 줄이기 전입니다. 이게 줄이기 후입니다. 면이 지금 18만 개예요. 이거 90만 개.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면을 줄인 상태로 그대로 이거를 내보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이메일 헤더 하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다른 데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3D 코트고, 3D 코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열어가지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우리가 이걸 뭘로 가져와야 되냐면 창구 메쉬로 가져와야 돼요. 창구 메쉬.
네, 참고 메쉬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좀 너무 잘 안 보이죠 이게. 그래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일단 배경이랑은 상관없이 따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 메쉬라고 그래야 되나? 그 상태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위에 요거를 조절해서 라이트를 조절해서 좀 더 잘 보이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색감을 바꿔서 봐도 되고요. 여기 파노라마 여기서. 그리고 이제 회전해서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잠깐만요. 설정 좀 일단 맞추고, 그리고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조금 해가지고 너무 밝지 않게, 너무 어둡지 않게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대비 밝기, 그리고 여기에 그 배경 고르기, 그리고 요게 배경 회전, 그리고 요게 배경이 선명하게, 배경이 흐리게. 배경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완전 흐리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됐고, 요게 이제 화면 이동이고, 이게 이제 회전이고, 이게 이제 확대 축소고, 이게 이제 시야 각 변경인데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이거 누르면 가운데로. 그리고 브러쉬의 초점, 이거는 그냥 놔두십시오. 이 상태로. 카메라 기본 위치 초기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건데 원근을 직교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제 지브러시에서 할 때, 지브러시에서 작업할 때도 우리가 이거를 끄고 했었죠.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작업할 준비가 된 거고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서 리토포를 선택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페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리토포로 가주시고, 리토포에서 이제 추가 분할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클릭하면은 면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클릭하고 이쪽을 클릭하면 면을 또 만들어 주고, ESC 누르면 꺼주고, 이쪽 클릭하고 이쪽 클릭해주면, 네,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토폴로지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방식이 면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이라 이게 썩 권장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택 편집으로 요거를 일단 지워볼게요. 선택 편집을 누르면 상단에 이렇게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스에서 더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분할로 안 하면 그럼 뭘로 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쿼드 뭐 이런 게 있어요. 쿼드는 뭐냐면 클릭하고, 클릭이 안 되니. 자, 추가 분할로 면 하나를 일단 먼저 만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쿼드로 와서, 쿼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면이 있는 상태에서 변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뽑혀 나와요. 그리고 클릭하고 또 클릭해 줌으로써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쿼드고요. 쿼드는 언제 쓰냐면
좀 좁은 데서 이렇게 마무리하거나 이럴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역할이 있습니다. 추가 분할 이것도 자를 때 많이 쓰고요. 자, 그리고 경로 선택 이거는 거의 잘 모르겠고, 포인트 앤 페이스 이거를 제가 많이 쓰는데, 포인트 앤 페이스는 어떤 거냐면, 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상태로 이렇게 파란색 눈금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때 우클릭하면 여기에 면이 생기는 거예요. 면이 안 보이는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이 자리에 엣지를 넣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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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넓은 면을 빠르게 작업할 때 꽤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꽤 제법.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은 뭐 간단하게 그냥 구멍 난 부분을 빠르게 클릭해서 덮을 때 쓰는 거고요. 그 획긋기 이게 이제 되게 작업할 때 도움이 크게 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쭉 그어준 다음에 반대까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해주고, 이쪽으로도 그어주고 이쪽으로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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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은 다음에 갖다 대면 설명 나오거든요. 획 다 그은 다음에 엔터 누르라고 돼 있죠. 자, 엔터. 여러분 이대로 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면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쉽고. 대신에 이제 획으로 긋다 보니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죠. 자, 포인트 앤 페이스로 면 만들면서 하는 거를 진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눈 쪽인데, 요렇게 둘러쳐주는 형태로 일단 만들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포인트 앤 페이스에서는 우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점이 끌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서 우클릭하고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됐으면 그 반대편은 작업을 내가 따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편 작업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상단에 보면 이제 리토포에 보면은 가상 미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 가서 대칭
눌러주면 X축으로 활성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X 눌러서 활성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 아까 리토포에서 이거 가상 미러 모드 보이는 거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칭을 걸어도 리토포에서 이거 가상 미러 모드 안 켜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기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입술 쪽인데, 크게 잡죠. 일단 그냥 크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잡아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여기 일단 간단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야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이게 지금 보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 쳐줘야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도 이제 우리가 좀 크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요. 두 칸 정도. 코는 이제 이 구간이 어렵거든요.
여기를 빼야 되는구나. 엣지를 여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엣지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엣지 삭제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근데 컨트롤 누르고 빼줘도 여기에 버텍스가 남거든요.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옆에 더해줄 때는 클릭하고 들어가다가 여기에서 딱 놔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고, 이렇게 여기랑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오면서 이제 이쪽에서 여기를 빼야 되겠네요. 빼고, 그치. 이게 지금 보면은 면 쓰는 게, 아니 이걸 면을 이렇게까지 줄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면을 적게 쓰는 것처럼 보여지실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게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고 그리고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쪽으로 됐다.
보면은 이제 이게 흐름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갖다 대면 선이 안 꼬이고 원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 정확히 원을 그리거나 흘러가는 방향이 정확하죠. 서로 안 겹치잖아요. 이렇게 돼야 제대로 맞게 그려진 겁니다. 이게 여기서 돌릴 때 이쪽으로 돌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이쪽으로 돌게 되거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선이 자,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선이 이런 식으로 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렇게 와서 이렇게 빠지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잘못되는 거냐면 이렇게 빠졌는데 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일로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 저게 저런 식으로 꼬여지게 되면은 다른 작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선택하기 어려워져요. 그거를 그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리깅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때 복잡하면 저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포토샵에서 그림 그릴 때 레이어 없이 그리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그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레이어 없이 한 번에 다 그리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서 작업할 때 컨트롤 Z 안 쓰고 문서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틀렸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서 작업. 근데 그러면 아무도 문서 작업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취소가 안 되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그 규칙을 지켜주면서 작업을 해줘야 나중에 편하다.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요. 저게 그렇게 해도 아니 뭐 좀 굴러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네. 이렇게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용돌이 돌죠. 지금 이러면 안 되고 빼주고 여기서 이 정도로 돌아도 안 되겠는데? 그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를 처리를 여기는 그냥 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데가 잘 안 채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야 채워져 버렸네. 자, 그럴 때 요거를 씁니다. 쿼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아니 왜 이래. 자, 확대해서 여기 찍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해주고 이런 식으로 클릭 그리고 드래그해서 클릭 이런 식으로. 아까 포인트 앤 페이스에서는 사각형이 나와야만 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그렇게 곤란할 때가 없어요. 또 작업하다가 막 아무리 돌려봐도 막 안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눈까지 해서 요 정도로 했고, 잠깐만요. 여기 안쪽 표현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왜 안 나오니?
원래 여기는 안쪽으로 파고 눈알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은 요렇게 메꿔놓고 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꿔두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앤 페이스로 그래서 한 이 정도는 만들어주고 제가 와이어를 굳이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게 왜 그랬던 거냐면 이렇게 잡지 않으면 여기 목 부분 있죠. 여기서 면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여기서. 근데 여기 목 부분에서 면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몸이랑도 와이어는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몸 쪽에 와이어가 무리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걸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 이게 줄여가면서 작업을 해주면. 그래서 몸쪽 와이어를 줄이기 위해서 얼굴 쪽을 덜 쓴 겁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로 면을 쓰냐면 제가 아까 전에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밑으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밑에 쪽에 내려보면은 세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 눌러주면 요새는 이 정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 시켜주고 릴렉스가 있거든요. 한 2번 정도 눌러주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요새는 콧구멍도 여기도 코 둘레도 여기도 다 맞죠. 이제 눈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와이어를 짜주는 게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지브러시에서 우리가 그냥 면수 줄여가지고 이렇게 짜는 거 있죠? 이거보다 눈 부분에 있어서 더 디테일한 거예요. 면수는 이렇게까지 면을 썼는데도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버텍스 수 나오거든요. 폴리곤 수. 지금 이렇게까지 늘렸는데도 1000개밖에 안 돼요. 여기 몇 개였냐면 여기 10,000개거든요. 10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최적화에도 좋고 형태감도 더 뛰어나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짜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수동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최적화 부분이 아직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더 조금 더 현실감은 아니고 좀 더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위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빨리 진행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조금 뒤로 미루고 빼버리는 게 낫겠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붙이면 됩니다. 그냥 빠르죠? 네. 뒷부분에서는 조금 간극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맞춰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 할 때는 크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러쉬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브러쉬는 뭐냐면 우클릭하고 들어가면 확대 축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G브러쉬에서 그 스무스 쓰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와이어를 좀 더 이렇게 잘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브러쉬를 써가지고 정렬을 꾸준히 정렬을 마지막에 다듬어주면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귀 만들기인데, 귀가 좀 저는 좀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단순하게. 제가 귀에 진짜 신경을 정말 안 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일단 여기랑 바로 붙으면 안 되고. 됐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뒤통수랑 여기 목 부분이랑 이제 차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 위에는 4개고 밑에는 2개죠. 그럴 때는 요거를 씁니다. 요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건데, 우리가 사각형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요렇게 되죠. 점이 어디 찍혀요? 여기 찍히죠. 그런데 이 점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연결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몇 개예요? 위에는 2개, 밑에는 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끝에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면계수를.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저거를 자주 쓰면 좀 힘든 게, 자주 쓰면 자주 쓸수록 와이어가 이렇게 돌아요. 아까 전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꼬이면.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써냐면 뒤통수잖아요. 머리카락으로 뒤덮이는 데거든요. 안 보이니까 쓴 겁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는 데서 저런 식으로 쓰면은 저기 티가 확 나요. 특히 얼굴 앞쪽에서는. 얼굴 앞쪽에서 저거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뒤통수니까. 뒤통수 누가 봅니까? 뒤통수 게임할 때는 많이 보는데 이게 크리티컬한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정도면 되려나? 여기서 꼬인다니. 꼬이니까 빼주고 됐네요. 이게 아직도 자동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이거를 그냥 선으로 보잖아요. 그냥 도형으로 인식하고. 근데 이게 저쪽에서는 그 컴퓨터에서 공식으로 계산할 때는 저걸로 들어가요. 미분으로. 그래서 이게 계산이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아까 전에 그 지브러시에서 면 줄이고 뭐 이러는 거 있었거든요. 디시메이션. 그게 미분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세분화 한번 눌러주고 릴렉스 2번 눌러주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대로 리토포를 적용합니다. 자, 대칭해서 리토포 현재 레이어를 대칭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을 끄면 대칭된 모델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보내면, 자, 리토포에서 내보내면 요게 로우 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았냐면 이 로우 폴리를 UV를 피고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가져가서 메테리얼로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